나이가 들수록 혈당 관리로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밥을 할 때 강황가루 딱 한 스푼이면 혈당이 떨어지고 만성염증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정말 사실일까요? 강황이 몸에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이 내용을 모르고 먹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은 강황의 효능과 올바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황은 보통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로 알고 계시는데요. 강황은 생강처럼 뿌리 식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다양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의 효능은 뛰어나지만 사실 이 강황을 그냥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고작 1%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큐민은 물에 잘 녹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음식들과 커큐민이 함께 섞여서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장 속에서는 잘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챙겨 드셔야 효능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강황의 흡수율을 높이는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후추와 함께 먹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황 속의 커큐민은 그냥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빠르게 배출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점을 보완해 주는 게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페린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최대 20배 높여준다고 밝혀졌는데요. 연구에서 커큐민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후추와 함께 먹었을 때 혈중 커큐민 농도가 훨씬 높게 유지됐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커큐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외부 침입자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간에서 빠르게 분해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이때 후추의 피페린이 커큐민이 간에서 분해되는 것을 막아줘 몸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커큐민의 효능이 우리 몸에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후추의 양이 많을수록 커큐민의 효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곁들여 드세요. 강황의 흡수율을 높이는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지용성 성분과 함께 먹기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물질인데요. 지용성 물질은 말 그대로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이나 지방에서 잘 녹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요.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지용성 성분이 커큐민을 둘러싸서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더 잘 되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여러 학술지에서는 커큐민을 기름 또는 지방과 함께 먹었을 때 혈중 커큐민 농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할 때 강황가루를 한 스푼씩 넣어서 강황밥을 만들어 먹을 때는 꼭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강황가루를 활용할 때는 기름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시면 커큐민의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후추도 강황과 기름을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더욱더 상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황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아니지만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복용하는 약이 있으신 경우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셔서 와파린을 챙겨 드시는 분들은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강황은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실 경우에 강황을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약과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경우인데요. 커큐민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께서는 약과 강황을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강황을 드시게 되면 통증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많은 양의 강황을 장기간 꾸준히 먹게 되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강황이 좋다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드셔보는 게 좋습니다. 강황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치매 예방에 좋은데요.
혹시 인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통계를 착안해 연구팀이 강황 속 커큐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커큐민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의 뇌에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이 대폭 줄었는데요. 또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유해 단백질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2017년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노년층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해 준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커큐민의 항염증, 항아밀로이드 효과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효능 중 하나입니다. 강황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커큐민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 몸이 인슐린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결국 우리 몸에서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당뇨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커큐민이 이 부분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황을 챙겨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혈당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준다고 밝혀져 다양한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커큐민은 항염증 효과가 좋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항염증 효과가 대표적으로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손목, 허리 같은 부위가 계속 욱신거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통증 뒤에는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커큐민이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완화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약용식품 저널 등에 실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관절염 환자의 관절통, 뻣뻣함, 붓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도 밝혀졌는데요. 물론 강황이 통증 치료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강황을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강황의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발암물질 생성을 낮춰주는데요. 우리가 고기를 고온으로 요리할 때 자연적으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구울 때 강황이 벤조피렌의 독성을 약 30%까지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고기를 요리할 때 강황가루를 사용하면 육질이 연해지고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암물질 독성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고기 요리를 할 때 강황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강황처럼 발암물질의 독성을 줄이는 식품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미나리, 양파, 상추, 계피도 최소 15% 이상의 독성을 줄여준다고 하니 고기를 요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강황하면 카레만 생각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강황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골든 라떼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강황 우유인데요. 강황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해외 유명 연예인들이 애용하는 다이어트 음료입니다. 강황이 피부 노화를 막고 미백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몬드 우유 1컵을 따뜻해질 정도로만 데운 후에 강황가루 1스푼, 계피가루 반 스푼, 꿀 1스푼을 넣어서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아몬드 우유 대신 일반 우유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참고로 우유의 지방이 강황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효능까지 알차게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황차입니다. 차로 드시게 되면 강황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물에 강황과 천마를 1:2 비율로 넣고 불려줍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달이면 되는데요. 이때 쓴맛이 많이 나서 그냥 먹기 힘들면 유자청을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유자청을 넣게 되면 유자 과육과 껍질에 있는 오일 성분 덕분에 강황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황밥입니다. 평소에 하시던 대로 쌀을 씻고 물을 받아 강황가루 티스푼 1개, 올리브유 1큰술, 후추 약간을 넣고 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황을 드실 때는 아침 공복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위가 예민할 경우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식사를 시작한 뒤에 다른 음식들을 먼저 먹다가 먹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단에 강황을 함께 드시면 하루 활동에 맞춰서 뇌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나 소화기 계통이 예민하신 분들은 저녁 시간, 잠자기 전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자다가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두부는 각종 찌개부터 조림까지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건강한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두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혈관 건강이 망가지고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두부를 드실 때 신경 쓰셔야 하는 점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에게 두부는 김치만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익숙한 식재료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두부는 콩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콩 단백질에는 우리가 꼭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어서 심혈관계에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을 먹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두부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콩의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께 두부는 특히 더 좋은데요. 바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레 남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처럼 인식하면서 뼈가 손실되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를 증명하듯 일부 연구에서는 대두의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먹은 폐경기 여성들이 골밀도 감소가 완만해졌다는 논문도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체중 관리를 위해 두부를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두부는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이 높은데요. 그래서 먹었을 때 자연스레 과식을 하지 않게 되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두부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혈관 건강은 물론 신장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부모님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 첫 번째는 바로 두부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몸에 좋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금물인데요. 두부는 건강식의 이미지가 강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찾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요. 치매와 노인 인지장애라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양의 두부를 주 9회 이상 먹었을 때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두부를 많이 먹는 인도네시아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매주 9번 이상 많은 양의 두부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억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콩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성분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추정하며 두부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은 맞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두부만 과도하게 먹는 것은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두부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몸에서 쓰고 남는 칼륨은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이런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몸에 칼륨이 쌓이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겨 부정맥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더더욱 신경 써서 두부의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하루에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을까요? 두부 100g에는 단백질 10g, 칼륨 약 120에서 200mg, 열량은 100kcal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반모에서 한 모 사이로 드시는 게 적당하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식단에 관하여 꼭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 두 번째는 바로 기름에 조리하는 것입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부쳐서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입에 짝짝 붙는 별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안 좋은 조리법입니다. 사실 어떤 음식이든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면 몸에 안 좋다고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부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때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게 되면 불포화지방산이 트랜스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물성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트랜스지방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되도록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트랜스지방이 해롭다는 이야기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트랜스지방이 포화지방보다 심혈관 질환의 2배 이상 해롭다고도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트랜스지방은 혈관에 찌꺼기를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때 좁아진 혈관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지방이 많아지면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까지 높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성인병의 주범이 되는 트랜스지방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두부를 굽거나 튀겨서 먹는 방법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점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가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설을 도와서 고혈압을 예방하는데요. 또 식이섬유와 틸라코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먹었을 때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해주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한 연구에서는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시금치를 먹게 하고 체중 감량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시금치를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이 40%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영양저널과 한국국립암센터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먹은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영양 가득한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과연 어떻게 좋을까요? 두부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두부에 모자란 철분, 엽산, 비타민, 베타카로틴이 많은데요. 그래서 둘을 함께 먹었을 때 모자란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또 시금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두부의 단백질과 함께 먹게 되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금치와 두부가 상극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을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일부 칼슘과 결합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성분이 집중적으로 만나기는 힘듭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시금치를 주로 데쳐서 먹는데요. 데칠 때 옥살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서 제거가 되고 데친 시금치는 물기를 짠 후 먹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먹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 마시고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먼저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한다고 밝히며 치매 치료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크지 못하게 하여 암을 예방해 주는데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게 되면 두부만 먹었을 때 모자랄 수 있는 비타민C를 보충해주기 좋은데요. 그래서 단백질과 철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의 환경을 좋게 해주면서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자체가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두부와 함께 먹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두부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브로콜리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철분, 칼슘, 그리고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역국이 산후조리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유해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고 심지어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미역은 우리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특히 미역의 끈적끈적한 부분에 많이 함유된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당뇨병 개선 효과에 뛰어납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게 되면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미역은 식이섬유 역할을 하며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특히 미역이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게 되면 따로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해 줄 수 있는데요. 만약 채식을 하시거나 식탁에 고기가 없더라도 이 조합으로 드시게 된다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두부와 미역 조합은 포화지방 함량이 대체로 낮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게 되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